안녕하세요. 경제창귀 이재한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를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익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수익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등락이 그만큼 차별화되는 어떻게 보면 사실 금리 동결 시기에서 인하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지난 한 주간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수익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계좌에 엔비디아나 혹은 SK 하이닉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에 따라서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반도체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이었고 지금은 상단은 논할 필요가 없다. 계속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은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과시화되고 있고 그게 6월이든 어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횟수도 3회 정도로 규정되었고 사실 FOMC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다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가 크게 증시를 좌우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성격을 꼭 규정을 하시길 바라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는 이유는 뭐 세 가지 정도의 지금까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극단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대부분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는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혹은 경기가 좋지 못할 것 같은 예방적 차원.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못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80% 정도의 경우가 해당되었고 나머지 20% 5분의 1 확률이 경기와 무관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이 과시화되면서 금리가 인하했던 경우.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2000년대 초반에 이후에 있었고 60년대에도 있었고 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서 금리가 인하될 때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지수의 상단을 예측하지 마라. 평균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던 때에 나스닥이 평균 3배 올랐습니다. 물론 그게 1년, 2년 정도 시간, 3년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정도로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 파월 의장이 강조한 대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를 뒤집어 보면 역시 이게 경기와 무관하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S&P 500 지수가 최근에는 예측치가 증권사 예측치가 뭐 5,500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6,000까지 올리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런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상단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지수가 2배, 3배 가더라도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자꾸 상단을 제한시키죠. 특히 이 AI 모멘텀이 확장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약은 상당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장 우리가 단적으로 본다면은 SK 하이닉스의 목표 가격이 올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 13만 원 내외, 15만 원.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17만 원부터 최근에는 22만 원까지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만약에 내년에 올 하반기 내년에 넘어가면 목표 가격이 25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얼마만큼 EPS가 따라오느냐, 확장성이 모멘텀이 붙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반도체 상단을 제한하지 마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AI 반도체 모멘텀이 확장되는 가운데서 GPU,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부분의 HBM 반도체, 하드웨어 쪽 부분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오픈 AI의 매출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에도 바람이 불었고 이게 최종적으로 온 디바이스 AI까지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순환매 관점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온 디바이스 AI까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라고 보면 그거는 결국은 실적이 어디가 가장 뒷받침돼 주느냐에서 GPU와 최근에 HBM 반도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는 엔비디아보다 등락이 더 좋게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촉매제가 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A10인 반도체가 AI 모멘텀의 가장 중심 대장주에 서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또 순환매적 관점으로 물론 바뀌겠지만 이게 적어도 올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지금 18만 원까지 올랐다라고 해서 이걸 상단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 AI 주도주의 2024년 실적 추정치 변화를 잠깐 보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상당히 그 다른 그래프보다는 위쪽에 형성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역시 GPU와 HBM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실적이 검증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수 전체 상단을 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단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것은 결국은 PR이 중요한 게 아니라 EPS가 그만큼 쫓아오느냐 쫓아오지 못하느냐 해서 EPS가 이 정도로 쫓아오면은 과거의 닷컴 버블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와 또 공격적인 매수 이후에 선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흔들기, 매집과 흔들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작은 등락에서 뭔가 전략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이런 매집과 흔들기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를 끝까지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들기 구조에서 얼마만큼 포트를 잘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관건은 역시 내가 주도 섹터를 보유하거나 아니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시기에는 금리가 인상되는 강성장에서의 순환매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기대하는 순환매장은 여기서 금리가 동결해서 인하로 가고 인하에서 불이 붙어서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그게 금리 인상 시점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가 가야지만 순환매로부터 전체적인 상승이 유도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그 시간까지 간격은 주도주가 압도적으로 비주도주를 누르면서 주가의 등락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를 일단 HBM 반도체 관련된 부분, 특히 SK 하이닉스를 상반기로 삼성전자를 하반기로 이거는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둘을 어느 정도 병용해서 퍼센테이지를 조절해가면서 가자는 것.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주는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가 됐든 한미 반도체 됐든 내가 종목을 잘 고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종목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ETF를 활용해 보자는 것.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약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테마성으로 올랐던 특히 항암제 ADC 계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4월 5일 미국 아마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 전에 테마준 한번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리스크 대비 하지만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는 것.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종목에서는 최근에 3월달 분기 배당, 반기 배당, 그 배당락 기준으로 해서 금융주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이에 오히려 자동차주는 여기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상승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자동차주는 여전히 금리나 수혜 쪽과 PB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포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융주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은행주 중심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정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 좀 보시고요. 전력기기는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는 꼭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EV 발로 전력 수요 증가해서 붙었던 부분이 AI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이번에 GTC 컨퍼런스에서 젠소랑이 얘기한 것처럼 전력 소유는 지금 뭐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전력기기도 여기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첨예한데 2차 전지는 3월 달부터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냐 바닥론을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는 부담스럽다. 리튬 가격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25% 정도 상승 이후에 10% 정도 되돌림 구간에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강물 가격이 모두 다 급등한 것에 비하면 리튬 가격만 특별히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는 것. 이걸 좀 생각하시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EV 쪽, 미국 쪽 계열에서의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닥론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구간, 소량 매수 이후에 좀 시장을 감망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섹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내 포트에서 높아야 됩니다. 특히 HB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AI 모멘텀 확장의 중심이 있다는 것,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나스닥 빅테크 기업의 강세장을 가장 먼저 사실 3프로TV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1월 달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를 외치고 있는데 저는 뭐 반도체를 무조건 고집하는 그런 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주도주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지. 어느 순간에 가서 분명히 저도 비중을 줄이셔야 한다. 다른 섹터를 더 봐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받았던 그 손실을 여기서 충분히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 시기에 나스닥이 3배 이상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거. 요 멘트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의 창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경제창 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창 위 이재현이었습니다.